그럼 뷰티앤뷰티 첫 번째 소식은요. 뷰티 의학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뷰티 인사이트. 네, 자, 더 예뻐지고 싶고 나의 단점을 가리고 싶고 보완하고 싶은 분이라면은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뷰티 인사이트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요, 바로 코 성형입니다. 코성. 진짜 그러면은 가셔서 성형하고 오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상담을 좀 받아보고 왔는데. 네. 다른 거 없나? 없습니다. 이 코라는 게요, 얼굴 중심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를 수술해서 뭔가 코 모양을 바꾸게 되면 전체적인 이미지를 바꾸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맞아요. 된다고 해요. 맞아요. 코 하나만 바뀌어도 되게 인상이 바뀌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코 재수술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담아왔거든요. 영상 통해서 만나보시죠. 빈번하게 코 성형이 진행되면서 수술 후 변형 등의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는 호흡을 하고 후각을 인지하는 데 있어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 수술 시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까지 생각해 병원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요. 성공적인 코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는다는 이곳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연간의 다양한 수술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김동석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원장님, 요즘에 코 재수술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 재수술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요즘에는 사실은 그 모양적인 불만족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예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뭐 콧대에 실리콘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수술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훨씬 수술 방법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저는 코 재수술을 할 때 이제 가능하면은 코끝의 모양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자연미인에 가깝고 수술한 티도 안 나지만 또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한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 재수술을 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 뭔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재수술을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을 좀 많이 다녀보라 이렇게 권유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상담을 많이 다녀보다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나는 어떤 부분은 이제 수술을 해서 좀 개선이 가능하겠다. 또 어떤 부분은 개선하기 힘들겠다.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좀 기준과 확신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확고한 기준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꼼꼼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코 재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코 재수술을 해야 될 시기는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요즘엔 사실은 코도 뭐 굉장히 많이는 뭐 5번 이상 이렇게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수술을 여러 번 할수록 저는 오래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유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재수술이란 게 결국 상처를 낸 데다가 또 상처를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이 되려면은 더 오래 기다리는 게 마지막 수술을 했을 때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조금 더 오래 기다리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뭔가 제 코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고 상담을 한번 이렇게 몰래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진짜요?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떤 거부터 해야 돼요? 저희는 일단 수술 전에 CT 촬영을 하거든요. CT를 찍으면은 이제 수술 전에 수술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보형물의 위치가 어떤지, 또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대강 알 수 있기 때문에 CT 촬영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CT부터 먼저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요? 저 그러면 원장님과 함께 CT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CT 촬영을 먼저 해야 한다는데요. CT 촬영을 함으로써 비중격 연골의 크기와 휨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니 교정술을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 수술 전에 계획할 수 있겠죠? 저는 상담 좀 천천히 받고 원장님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영상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원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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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전문의 김동석 원장입니다. 원장님이 아주 미남이십니다. 오늘 머리에 젤도 바르시고. 코도 아주 미남이시고. 요즘에 코 그냥 성형 수술 말고 네. 코 재수술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은가 봐요. 네, 요즘에는 뭐 성형수술 자체가 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을 한 번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재수술에 대한 문의가 많고 코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중심에 있어서 그 인상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모양의 불만족이라든지 또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재수술을 결정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들 재수술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직접 병원에 가서 궁금한 거 되게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도 궁금한 게 남아 있어요. 코 재수술을 하게 되면 원래 썼던 보형물은 네. 쓸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보형물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코 재수술을 하게 될 경우는 사실은 자가 조직으로 다시 수술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조직이란 거는 이제 귀연골만. 네, 귀연골, 뭐 늑연골식으로 본인 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다시 수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코끝은 그 비중격 또는 귀연골을 사용해서 수술하고 이제 콧대는 보형물을 사용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수술하고 있죠. 그런데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미 그런 연골들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수술이 반복되다 보면은 원래 코 안에 있는 구조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거를 좀 보강하는 식으로 재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가 늑연골 같은 게 이제 여기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채취를? 네, 어떻게 채취해요? 저는 주로 수면 마취로 채취하는데요. 그 요쪽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연골은 8번, 9번 연골이 되는데 8번, 9번 연골은 옆구리 좀 바깥쪽에 옆구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1cm, 길게는 한 1.5cm 정도 절개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코 수술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얻을 수 있고. 근데 꼭 8번이랑 9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 늑연골로 이제 콧대까지 하는 경우는 6, 7번 연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6, 7번 연골은 그 폐와 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채취하다가 폐 손상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8번, 9번 같은 경우는 폐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채취할 수 있고 또 흉터도 옆구리 아래쪽으로 작게 남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8번, 9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 보형물이 들어가는 이제 코 수술의 특성상 재수술률이 높은 거에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 수술이 이제 마지막 수술이 되길 바라는 환자분들의 마음을 저는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제 코끝을 연골로 수술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콧대도 모두 자가 조직으로 수술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 기술이 모두 완성된다면은 이제 재수술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